3월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금요일 장은 3대 지수 모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왔고, 미국 코인 거래소인 바이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건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고,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발이냐 그런 우려가 섞인 뉴스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악재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하필이면 나스닥이 고점일 때 언론은 쟁여놨던 악재를 터트리면서 수익 실현을 한다. 지겹도록 이 주식판에서 반복되었던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다시 상당한 공포의 구간 35, 다시 익스트림 피어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 물량을 또 주워보는 수밖에. 푸덴콜옵션 0.64, 푸덴콜옵션이 다시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2월 21일 쏙슬과 TQ가 키움전사의 순매수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저는 TQ와 쏙슬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은 약간의 부분 익절을 하려고 했으나, 올해의 장세의 특징은 고점에서 한 방에 쏟아버린다.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한 방에 쏟아버린다. 올해는 진짜 확실하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 또는 스윙의 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주간 순매수에서는 그래도 쏙스가 3위, 월간에서도 쏙스가 3위, 그리고 아픔의 종목인 코닐과 이더유가 계속적으로 2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다음 주 어닝 발표를 보면은 화요일에 남자의 종목 AMC,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요일 엔비디아, 스노우플레이크, 조비 아이온큐, 최근에 핫한 종목들이 다 몰려있네요. 마라손 디지털 홀딩스, 이 종목은 보지 않은 지 꽤 됐죠. 어쨌든 간에 수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장 마감 후에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월요일에 반도체 쪽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화요일에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나스닥이 이제 정말 단기 하락장으로 가느냐, 다시 한번 반등의 장으로 가느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반도체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유럽 CPI,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은 그다지 큰 경제 지표 발표는 없고요. 목요일에 미국 4분기 GDP, 경제 성장률,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인가, 여전히 경제는 견조한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금요일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미국 주식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PCE가 예상치와 동일하게라도 무조건 나와줘야겠죠. 나스닥 1배 지수 QQQ 주봉입니다. 2월 3주차는 마이너스 2.24%의 하락. 한 주 동안 힘들게 올려놓은 것을 금요일에 하루 만에 다 반납을 해버리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캔들이 떴다. 올려놓은 것을 다 반납을 한다. 이때도 힘들게 올려놓은 것을 다 반납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때는 힘들게 올려놓은 것을 한 방에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점차적인 상승이 있었고요. 상당히 아리까리한 장이다. 주봉상에는 그래도 여전히 22평선 위에 캔들이 있다. 나스닥이 현재 끝났다,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럴 말을 하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인 차트의 상황은 맞습니다. US뱅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현재 굉장히 좀 좋지 않게 금요일에 내리면서 스토캐스틱의 파동은 이제 과매수권이 끝났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돌파를 했는데 맞고 떨어진 거죠. 그런데 떨어진 자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최소한 상승의 고점을 이은 이 검정색 선, 이 검정색 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좀 주차를 해줬어야 되는데 주차를 해주지 못하고 상승을 이은 이 지지선을, 검정색 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라스트 지지선, 보라색 지지선까지는 약 0.4%, 0.4% 정도의 구간이 남아 있다. 이 지지선이 다음 주에 깨진다, 주 초에 깨진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나스닥이 밑꼬리로 이렇게 툭툭 건드렸던 파란색 지지선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열리게 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긍정론자고 상승론자는 많은데 차트적으로 이 보라색 지지선 0.4% 마이너스 구간이 남은 보라색 지지선이 깨진다. 그러면은 쭉 하방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의 하락을 하더라도 보라색 지지선은 종가 기준으로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안 지켜주면은 큰일 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TQ는 괴리율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면서 나스닥이 이 정도의 하락을 했음에도 TQ는 괴리율로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내릴 때는 더 크게 내린다. 바로 지지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제 지지선은 여기가 되겠죠. $80 초반까지도 바로 열렸다. 엔비디아는 말씀드렸죠. 엔비디아는 더 시즌 여기서 저항선을 터치하는 순간 매도를 했고,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지지선까지 내려온 후에 지지해주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겠다. 현재 그 시기가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수요일이고, 가능하면은 그래도 실적을 한번 보고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 주 주초에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기대감으로 약간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단기 매매의 순간이다. 반도체도 바로 지지선까지 내리고 엔비디아랑 반도체랑 무빙이 똑같네요. 저항선을 터치하고 지지선까지 내리는 모습, 반도체도 저항선을 터치하고 지지선까지 내리는 모습.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왔는데 21선이 아래로 꺾여버렸다. 속슬도 21선이 아래로 꺾여버렸다. 볼린저 밴드는 좁아지고 있고 방향을 결정하려는 차례. 현재 일단은 속슬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완벽히 끝났다. 이제 하락의 파동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나 여기서 한 번만 더 음봉 캔들이 추가적으로 박히면은 하락의 파동으로 진입입니다. 그러면 일단 24에서 추매한 물량은 매도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작전은 동일해요. 파란색, 보라색 채널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 한 일단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상당히 좀 망설였는데 최근 매수했던 TSLL의 물량 있잖아요. TSLL의 추가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현재 저희 TSLL 물량은 거의 본전에 왔고요. 마이너스를 크게 보여주면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스토캐스틱의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다. 굉장히 좀 롱을 홀딩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캔들이 뜬 거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엄청 크게 내렸지만 이것이 하락 파동의 초입은 아닌가. 현금 비중을 일단은 좀 지켜내야 할 자리고요. 월요일에 나스닥이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숏이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지켜야 됩니다. 일단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며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움전사의 매수는 완벽하게 롱으로 돌아선 모습. 조금 빠르죠. 키움전사들은 좀 빠르다. 조금 매매를 매일매일 하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매일매일 매매를 하는 것보단 약간의 좀 참을성 있게 텀을 두고 살 자리에서 사고 팔 자리에서 파는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높습니다. 키움전사들은 조금 한 발 빠르다. 코인의 공보지수는 중립 50이네요. 코인베이스는 진짜 오랫동안 지켜내왔던 이 상승 추세선 검정색 선을 약간 이탈하는 모습. 이 밑에는 매물대가 없죠. 매물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물대가 있어야 매수 매도, 본전인 사람도 있고 수익인 사람도 있고 손실인 사람도 있어서 막 매수 매도가 일어나면서 증시가 뭐 저항도 받고 지지도 받고 이러는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아무도 없는 구간에 진입하는 상당히 약간의 좀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지지받고서 올라가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에 음봉이 박힌다. 그러면은 또 한 번에 음봉이 박힐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주말장에 비트코인이 그리고 알트코인이 그래도 조금 버텨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에 뭔가 좀 호재나 아니면 악재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현재 자리는 너무 걱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자리. 일단 상황은 굉장히 좋진 않아요. 코닐 2배도 오랫동안 지지해줬던 그래도 상승 추세의 지지선을 이탈했다. MSTR도 억지로까지 연장해서 그만뒀던 검정색 추세선을 이탈했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비트코인은 금요일에 초유의 이더리움 해킹 사태가 발생했는데 비트코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자리 똑같아요. 금요일에 여기를 돌파를 했으면 드디어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해킹을 한지 북한이 해킹을 했다는 오피셜 뉴스가 뜨기도 했으나 하필이면은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 지점에 했어야 했냐. 상당히 타이밍이 뭔가 이거는 진짜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이더리움도 보면은 지리하게 지켜줬던 뚫지 못했던 보라색의 저항을 금요일에 뚫자마자 바로 해킹을 했다. 이 타이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쉽지 않은 타이밍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더리움은 주말간에 약간 좀 버팅겨주는 모습.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하방의 추세고요. 검정색 하단, 검정색 상단. 이더리움이 솔직히 반등해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등을 해서 이 검정색 상단에 터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약간의 물량을 이런 데서 샀던 물량을 줄이셔야 될 타이밍으로 보이십니다. 줄였다가 돌파하고 지지하면 다시 사면 되니까 일단은 이더리움은 오를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더리움이 하락 채널에 상단선을 맞을 시 대응을 해야겠다는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박아둬야 된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캔들이 금요일에 떴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에서는 음봉이니까 내렸다고 많은 현금을 쏟아부어서 매수를 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가지고 있는 물량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바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약간의 물량을 줄여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한마디로 현금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는 좀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에 조심하자.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더가 오르지만 주말장은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맙시다. 더시더스 멤버십의 김봉진님, 연수님 새롭게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모습.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을 하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주장은 펼치지 않고요. 저는 차트를 보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파이팅 하시고 열심히 삽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지치지 않는